그래도 총리는 약과입니다. 장관들 보면은 목불인견입니다. 목불인견. 이번에 대표적인 뭐 조국 장관에 버금가는 분도 있다면서요. 여자 조국에 예. 남자 조연아라고. 그 미수에 온 대한항공의 조연아 예, 있죠. 부회장인가 부사장이 예, 있죠. 부사장이요. 예. 그러니까 이 박준영 예. 해수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예. 뭐 도자기를 뭐 몇천 점. 천점인가 뭐 영국에서 아주 고급품인 것 근데 같던데. 집에서 쓰던 거라는 거 아닙니까? 식당 했나요? 영국에서? 아, 그래도 천점을 가지고 식당을 하면 그래서 무슨 큰 성에서 산 것 같아요. 아, 이게 가봤잖아요. 윈저성이나 예, 뭐 그런데 버킹엄 궁을 전세 내가 그 전세를 살았던 모이죠. 근데 그걸 또 이삿짐으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그 일반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면 관세가 부과되니까 밀수입니다. 밀수. 일종의 밀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있죠. 예. 저는 이런 걸 도덕성의 마비라고 보거든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딴 사람 내로남불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아, 영국 도자기 그것도 아주 고급 도자기더라고요. 예. 그걸 천점씩이나 그냥 사가지고 그거는 명백히 지금 말씀대로 밀수죠. 진짜 현명한 공직자고 도덕적인 공직자라면은 내가 이게 너무 좋아서 보여서 많이 수집했는데 관세 딱 물겠다. 그러고 들어와야죠. 이걸 갖다가 이삿짐이라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전에서 생활한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우리나라 도덕적인 바탕이. 임혜수 과기정통부 거기는 장관. 말할 것도 말을 뭐 할 여섯 일곱 개에다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 후보자가 될 수가 있고 대학 교수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대학 교수들이 그렇죠? 조국,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조희현, 또 김상조 정책실장 다 우리 언어를 쥐어 흔들었던 사람들이 다 교수 출신들인데. 고 교수님도 교수 출신이시네. 제가 이제 뭐 개탄 교수였으니까 근데 전임이 아니었으니까. 제가 이제 뭐 전 교수 생활 안 했지만은 그 이제 사립대학 같은데 이제 총장을 지냈거나 이런 분들 말씀 들어보면요, 교수들이 영혼이 자유롭답니다. 그리고 어떤 교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학이란 조직 속의 일원인데도 교수들은 아무도 자기를 조직 속의 일원으로 생각 안 한답니다. 나 혼자만의 성주로. 네. 그러니까 교수들이 어떤 틀에 얽매인다는 게 물론 자유로운 학문의 전당에서 중요하지만 생활에서는 다르죠. 그건 학문의 영역에서 네. 자유롭게 하는 거지. 이게 학문의 영역에서 자유로우라고 이렇게 한 것이 상하탑. 이게 자기 생활에서 방종으로 흐른 거거든요. 지금 임혜수 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요, 우리가 말하는 왜 비리의 백과사전 있지 않습니까? 종합세트라고. 네, 그때 조국 장관 보고 우리 종합선물세트라 그랬는데, 이건 종합선물세트 한 서너 개 갖다 놓은 것 같더라고요. 조국 장관도 그 앞에서는 울고 갈 정도로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예. 어쨌든 또 노영호 국토부 장관이 관사 재테크를 해서 갭 투자로 한 몇 억도 챙겼고, 부인은 뭐 절도죄로 또 20만 원 벌금형까지 받고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까지 드러났지 않습니까? 물론 청와대에 검증이 어떻게 된 거냐, 구멍이 뻥뻥뻥 뚫린 것 아니냐, 아니면 그냥 검증 안 하고 우리 쪽 사람이고 대통령이 이렇게 지명했으니까 그냥 오케이 해서 국회로 인사청문회 넘긴 거냐, 그런 비난도 할 수 있지만 기왕에 드러났으면은 결단을 좀 내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죠. 네, 본인도 책임을 지고 네. 또 청와대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송영길 대표가 대표되면서 한 제1 공약이 뭡니까? 언행일치. 그거 아닙니까? 우리 고등학교 교훈이 학행일치였는데요. 배운 것과 행동을 같이 언행일치가 마찬가지입니까? 정치인들 말을 뇌지로 콩을 쓴다 해도 믿지 않으니까 말과 행동을 실천력을 갖고 해보자, 그런 뜻으로 언행일치를 제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상황이면은 이런 사람들 싹둑 잘라야죠. 아니, 임혜수 어떻습니까? 후보가 뭐 서울대도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뭐 좋은 대학 나오고 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저도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고 교수님도 좋은 대학 나오셨지만은 사람이 능력이 이만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자기 편에서 자꾸 하려다 보니까 이런 자꾸 불상사가 생기잖아요.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송영길 이제 새로 이제 대표됐으니까 은행일치를 거꾸로 뒤집어 내로남불입니다. 뉴욕 타임즈에도 보도됐다는 한국의 내로남불이거든요. 그러네요. 은행일치가 안 되는 게 그 뒤집으면.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이번 그 4.7 보궐선거에서 이 집권당의 내로남불이 결국 참패로 했다는 거, 그걸 의식하고 네, 내년 대선을 갖다가 이제 관리해야 되는 게 송영길 대표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제 은행일치를 보여주겠다 하는데 밑에서 당정청에서 벌어지는 사태는 전혀 은행일치가 내로남불이 벌어져요. 그 거꾸로가.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윤건영 의원이라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 그럽니다. 네, 국정상황실장을 했어요. 예, 거의 뭐. 보좌관부터 했으니까 예. 국회의원 시절에요.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그 지금 의원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있죠. 네. 빌 게이츠도 한국에서는 장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또 얘기를 했대요. 예, 근데. 편든다고 그런 것 같아요. 청와대 편든다고. 예, 근데 이게 미국하고 한국하고 정서가 다르고요. 미국에서는 미국도 검증을 다 합니다. 그거는 근데 FBI하고 미리 그 비공개로 검증하고 통과된 사람만 저기 청문회, 상원 청문회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절차가 없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하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실이 조국 전 장관 때부터 완전히 그냥 고장이 나 있어요. 예. 거기서 했으면 야당에서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장관이나 총리는 있죠.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도덕성이 중요하지. 왜냐하면 조직의 우두머리는 있죠. 예. 자기 구성원들은 나를 따르라. 네? 할 때 조직원들이 뒤돌아서서 비웃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저 사람은 우리가 따를 만큼 도덕적이고 흥결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수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걸 두고 빌 게이츠도 우리나라에 장관 안 된다. 빌 게이츠 미국에서 FBI 검증해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FBI에서 우리가 빌 게이츠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지만 이번에 이혼한 거 외에는 큰 허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한 가지 따져봅시다.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 국민의힘 전신 박근혜 이명박에서 내세운 후보에 대해서 얼마나 가혹하게 했죠. 가혹하게 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는 내로남불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면서 7대 인사 배제 원칙을 주창했어요. 예. 뭐 세금 탈루라든가 위장 전입이라든가 부동산 문제. 예. 이번에 뭐 딴 사람은 제쳐도 이면숙 씨는 안 걸린 게 7대 원칙이 안 걸린 게 없더라고요. 이러면요, 어떤 국정을 맡고 있는 지금 여권에서는 첫째, 검증을 통해서 민정수석 검증을 통해서 철저히 걸러내야 되고, 그 다음 그게 혹시 거물망을 빠져나온 사람이 있더라도, 네. 이 야당에서 이 정도 검증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흠결이 많다는 게 밝혀지면은 왜 고집을 부립니까? 우리가 제일 답답한 게 국정에서 고집 부리는 대통령, 고집 부리는 장관, 고집 부리는 총리가 제일 거북스럽더라고요. 고집을 부릴 게 아니고 민의를 수용해가지고 네. 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지금 29명이 청문 보고서 없이 장관 임명되지 않습니까? 정권 초기에는 여기서 밀리면 계속 밀리니까 예.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습니까? 안 남았고 지금 네임덕 우리 고 교수님 데드덕이라고 그러시던데 그 정도면 지금 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에서라도 국민의 뜻 그리고 소수자의 뜻 야권의 뜻을 받아들였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정권 이런 걸 남겨야 될 건데 끝까지 우리 밀어붙이겠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권의 기류도 그렇고 한두 명은 낙마시킨 게 맞지 않겠느냐. 지금 임혜숙이냐 박준영이냐 갖고 둘 다 다냐 예.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 청문회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부겸 후보는 또 표결을 거쳐야 되고 또 검찰총장도 청문회 있고 예. 이번에 이걸 다 싹 통과시키면은 그 청문회가 그게 더 중요한데 사실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 임혜숙 후보와
이매숙 후보는 거의 낙마될 것 같고, 그는 그 정의당에서도, 예.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올라가 있으니까, 박준영도 뭐 어떻게 간당간당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시간이고 대통령이 결단을 빨리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엊그제 그 김영석 교수가 동아일보에 쓴 칼럼 문재인 대통령이 왜 실패했는가 거기 보면은 이제 자기들이 이념의 잣대를 이런 사회 현실에까지 다 적용하다 보니까 원래 문재인은 취임사에서는 화해와 통합을 얘기했지만 그 결과적으로 그 이념에 맞게 우리나라를 개조하다 보니까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고 결과적으로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됐다. 특히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진영과 편가르기로 하다 보니까 반대 진영, 반대 쪽에 있는 정치인, 나아가서는 전문가 그룹,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민까지도 전부 배척을 해버린 거예요. 소외시켜버린 거 아니냐. 근데 이래서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요, 뭐 그 말씀 일부 동의하면 또 일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진보라는 분들이 이념을 가지고 무슨 국정은 이념 가지고 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이념을 가지고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있죠. 밑에 그 디테일한 거, 실행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을 가져야 돼요. 이념 가지고, 그 국민이 그 제일 우선이다. 그거는 이념이고, 자본주의냐 사회자도 이념인데, 이걸 디테일하게 국정 운영에 투영시키기 위해서는 있죠.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70년대 말에 유신 시대 때 대학 다니고 했지만은 지금 진보 그 정권의 지금 핵심들 이분들이 과연 운동은 많이 했는데 과연 공부를 했느냐? 공부할 시간이 없죠. 우리나라 그때 운동권들은 그리고 대학만 들어가면 졸업은 그냥 당연하게 그때는 했고 그러니까 어떤 철저한 그 고뇌와 학습과 이런 걸 통해서 현실에 대한 고뇌를 하지 않고 이념 서적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념을 갖다가 주장하기는 하는데 그 이념을 국정에 반영시키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오바마 대통령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그분이 시카고에서 하버드대 로스쿨 나와가지고 변호사 된 다음에 시민운동부터 했습니다. 시민운동만. 그러니까 그 어떤 시카고 바닥의 정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어떤 자기가 사실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로 리뷰라고 저널이 있거든요. 거기 편집장이면은 미국은 나중에 대법관, 미국 연방 대법관 되는 1순위입니다, 그게. 되는데도 본인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정당의 활동이 아니고 미국 시민의 정서를 알아야 한다 해가지고 그 활동부터 시작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하고 나서 시민운동을 한 거예요. 머리에 든 게 엄청나게 많으면서. 근데 우리 진보는 바빠서, 운동에 바빠서, 머리에 뭔가 실용적인 지식, 이런 걸 집어넣을 틈이 없이 그냥 데모하고 반대하고 이러다가 어떤 그 보수에 헛발질이 해가지고 갑자기 정권을 잡은 경우가 저는 DJ는 그래도 준비된 대통령을 보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대통령이 됐다는 느낌. 뭐 문재인 대통령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헛발질도 안 했으면은 대통령 될지 안 될지 그래도 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아주 쉽게 됐잖아요.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가 정치를 안 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념에 의해서 있죠. 갈라치기. 그거는 그 위에서 국민을 편가르게 한 데는 그걸 썼고 그 다음 국정 부동산 문제, 소주성 문제 이런 거 하는 데는 어떤 실용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정을 이념의 잣대로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진보 쪽 대통령 후보 나설지 몰라도 있죠.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과연 이념적인 면에만 몰두하는가 아니면 실용적 지식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자기 이념을 국정에 철저히 반영시킬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무기를 가진 사람인가를 우리 국민들이 잘 보고 판단해야지 또다시 그냥 편가르기 잘 해가지고 이쪽 표 다 흡수하고 이렇게 해가 대통령 되면은요
그 사람 할 거는 국정 철학은 없으니까 오로지 그거 포퓰리즘 아닙니까? 그게 그것만 가지고 하면은 나라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아주 위험해질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 인사라는 게 뭐 흔히 만사라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인사는 지금 망사라 망할 자 항상 망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념과 진영으로 이렇게 편을 가르다 보니까 좀 인재풀을 넓게 쓰지를 못한 거 아니냐. 물론 보수 정권 때도 그런 측면이 있는 다 것은 있었죠. 사실이었지만 이 정권 들어서는 그게 너무 심해졌죠. 공고하다. 예. 그러니까 인사 검증이 구멍이 뚫릴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예요. 우리 집안끼리 우리끼리다. 그래가지고 대충 국회에 넘기고 국회에서 뭐 180을 전문 가지고 보고서 뭐, 채택 안 해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해 버리고 예. 이렇게 된 결과가 바로 이러한 진영 논리, 이념을 앞세운 일종의 패밀리 정권 그렇죠. 비슷한 것이 된 결과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김영석 교수가 예. 지적하고자 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럴 겁니다. 인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네. 이제 아까 더 넓은 측면에서 보면 여상훈 변호사님의 지적이 아주 합당하고요. 일단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우리 여상훈 변호사님이나 저의 의견은 물론이고 4.7 재보선에 나타난 민심을 요만큼이라도 본인 얘기대로 겸허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한다면은 적어도 이 3명의 낙마 대상 장관 후보자 이 중에서 최소한도 저는 2명 정도는 그렇죠.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사퇴하든가 아니면은 지명을 철회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또 김부겸 네.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가 해명을 깨끗하게 자기 해야지. 문제에 대해서 해명뿐만 아니라 수사를 해라. 네.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 이렇게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